변호사 엄마들의 육아 토크. 로이어맘입니다. 육아의 음. 출발, 출산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출산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출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과 고통이 시작합니다. 저는 일단 자연주의 출산, 정말 의료 개입이 되지 않은 자연주의 출산도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출산은 미국에서 대학병원에서 출산을 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이죠. 대학병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일단 자연주의 출산을 결정한 이유는 뭔가 나 스스로 출산을 그냥 하겠다. 이게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애를 낳겠다. 내가 내 애를 낳는다. 내가 하는 일이고 어. 남의 도움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근데 같아요.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지? 그때 어렸어. 만 나이로는 29세 정도 됐었던 아. 것 같아요. 출산 당시에. 주변에 아직 출산을 한 친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많지 않았는데 유일한 제 친구가 자연주의 출산을 했었어가지고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애를 셋을 낳는데 다 자연주의 출산으로 낳고 나중에는 가정 출산을 했죠. 그거 궁금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해봐도 맞아. 좋을 것 궁금한 같아요.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해오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자연주의 출산 그리고 가정 출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연주의 출산을 그래서 알아보고 선택을 했는데 이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게 안전한 것인가 아니야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다들 옛날에는 집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엄청 위험하거나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출산이 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영아 사망률이나 산모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됐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선택하겠다 이런 입장은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한 34주인가 거의 임신 후기에 가서 자연주의 출산이 가능한지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해줘요. 그래서 너는 되게 정상 산모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료적인 이슈가 없는 튼튼하고 건강한 너 스스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애다.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일단 믿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출산하면서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특히 저는 자연주의 출산 병원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산원에서 조산사랑 같이 출산을 했어요. 조산사가 뭔가요? 조산사는 우리 의료법에도 정해져 있는 의료인 중에 하나인데 출산 행위를 도와주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된 출산을 위한 3파, 옛날 말로 하면 사실 3파죠. 3파랑 저랑 남편이랑 이렇게 셋이서 정말 아늑한 공간에서 그냥 아기를 침대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낳는 거예요. 자연주의 출산에 저도 좋았다고 생각되고 남편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남편이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 일인데 자연주의 출산에서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게 미리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진통도 남편이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출산하는 순간까지 힘을 같이 주는 것도 남편이 다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힘도 같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자연주의 출산 병원도 사실 요새는 많이들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자연주의 출산을 하는 교수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조산원은 그런 의료적인 것도 없이 그냥 그야말로 방에서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통주사나 흔하게 뭐 구력 3대장이라고 불리는 제모나 관장 이런 거 없이 그냥 구력 3대장이 뭐지? 제모, 관장, 회음부절개? 회음부절개? 원치 않게 남이 갑자기 다짜고짜 해서 싫은 건가? 내가 원해서 뭐 하면은 아주 좋은데 제모를 미리 하고 병원에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장? 관장은 사실 저는 이건 되게 출산의 디테일한 부분인데 힘을 주다 보면 아기만 밀어내는 힘을 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치. 그래서 여기저기 힘이 들어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관장은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둘째를 낳았을 때 미국 병원에서도 관장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미리 그냥 하고 갔어요. 내가 선택하거나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병원에서 다짜고짜 와가지고 새우자세로 누우세요 막 이런 굴욕. 너무 싫을 것 그러면은 같아. 그게 싫었을 수 있겠네. 뭐 미리 알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은 크게 굴욕적으로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출산병원에서는 회음부 절개를 안 했고 그냥 자연스러운 열상이 생겨서
한 땀 정도 꿰맸던 것 같아요. 근데 회음부 절개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질 일인가 싶어가지고 조금 찾아봤었어요. 그때 뭐 논문도 찾아보고 일단 논문까지? 알아봐. 무슨 리서치가 약간 취미여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투머치야. 일단 어쩐 목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데로나 갈라져서 막 그니까. 찢어지는 걸 예방한다는 생각. 너무 무섭잖아.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저는 특히 거기 보면은 막 후방으로도 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찢어지느니 차라리 앞쪽 찢어지는 게 낫지, 제대로 된 의도한 길로. 그리고 저는 1호 같은 경우는 이 머리 둘레가 진짜 큰 애기여가지고 되게 낳기도 힘들었고 후처치도 되게 많이 받았고 획도 되게 오래 걸렸었는데 생각해보면은 적당히 회음부 절개를 해가지고 애가 좀 머리도 나오기 쉽게 했으면은 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쉽지 않았을까. 자연주의 출산 같은 경우에는 뭐 무통주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통을 하는 거여가지고. 근데 저도 대학병원에서 낳지만 저도 무통을 안 맞았거든요. 근데 뭐 일부러 맞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미 갔을 때 다 열려 있었군요. 워낙 빨리 진행이 돼서 맞을 새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저는 할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에서 출산할 때 이제 무통주사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미국에서부터 천국.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진통 때부터 에피듀랄 꽂아주고 그냥 그 디센서를 그냥 손에 쥐어줘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넣어라. 아프면 그냥 빡빡빡빡 누르면 된다.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무통주사를 맞아도 아기가 내려올 때 느껴지는 압박감은 해소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아파요. 그럼 뭐를 줄여주는 거야? 그 진통이 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신경을 멈추게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진통이 올 때 애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건 안 느껴져. 아기가 확실히 이 골반에 진입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다들 아픈가 근데 봐요. 그때 안 아프면 안 되는 게 그럼 힘 줘야 되는 타이밍을 모를 거 아니야. 그때쯤 되면 아플 때 힘을 줘야지 애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정말 극한의 장점이 있다면 그때 막 이렇게 호흡하면서 막 파도를 넘기고 이런 좀 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우리가 사실 이 진통이 길어지면 체력적으로 그때 진통을 견디느라고 엄마가 너무 지치게 돼요. 사실 출산은 아기가 나올 때 힘을 빡 줘서 아기를 뿅 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그때 쓸 체력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진통에 막 거의 막 이렇게 막 참고 견디느라고. 막 드라마 보면은 이러는데 진짜 그럴 그럴 일 힘 없어. 이거 거의 막 출산 당하는 기분이에요. 목소리도 내가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건데 쫑! 무통 강추! 대학병원에서 흔히들 이제 갖고 있는 공포, 막 선생님이랑 레지던트 인턴 줄줄이 막 부르르 들어와서 내가 출산하는 걸 봤다. 옛날에는 진짜 그랬을지 몰라도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두 번째 출산은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낳다 보니까 한 50명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병실에. 그 정신없는 와중에. 모든 의료 인력에 다 인턴십이 붙어있어요. 간호사도 뭐 수간호사님 그 밑에 간호사, 내 담당 간호사가 있는데 수간호사 따라다니는 수련생, 뭐 담당 간호사 따라다니는 수련생 되게 이런 철저한 식으로 조직이네. 엄청 그래서 한 50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커다란 병원에서 또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환경에서 애를 낳으려니까 사실 그게 너무 싫고 불편했어요. 그럴 수 있다, 네. 진짜. 게다가 제가 첫 번째 경험이 되게 그런 되게 나만의 시간 이렇게 느껴졌었 그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저는 되게 그게 약간 수치스러움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딱히 이렇게 막 낯설고 이런 느낌이 아니어서 되게 안전하다. 딱 그 느낌? 맞아, 맞아. 나는 여기 있는 한 무슨 일 일어나도 괜찮아. 맞아요. 정말 프로답게 착착 움직이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믿음직스럽고. 그런 대학병원 출산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수 있다. 근데 미국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약을 진짜 많이 주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면 애기 낳고 나서 약을 먹을 게 있어요? 한 줌씩 줘요. 막 너 아프지? 진통제 먹어야 돼. 일단 진통제 만능주의. 원하면 마음껏 먹어라. 진통제 혹시 우울하진 않아? 좀 항우울제를 줄까? 거의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뭐 미국은 아기 나면은 얼음물 준다던데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로 아유 목마르지? 시원한 물 마셔. 고생했어 덥지? 이러면서 얼음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낳자마자 막 시리얼 같은 거 먹으라고 주고 허기졌지? 이러면서 막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 부어서 막 와그작 씹어 먹으라고. 어머님들 보면은 깜짝 놀라시겠네. 기절하시죠. 그렇게 이제 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너 편한 대로 해라. 운동 같은 거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해라. 근데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개념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저 의학 채널이 아니어서 뭐라고 길게 할 말은 없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 집에서 몸조리 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바다에 나가보면은 막 진짜 한 50일도 안 돼 보이는 애기들 산모들이 다 이렇게 슬링에 넣어서 메고 막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뛰고 싶었나 보다. 네. 이해가 되네요. 그 이해가 되잖아요. 진짜 둘째 낳고는 거의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차 몰고 다 어디 다니고 마트도 막 다니고 해변 가서 바람도 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이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이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늙어서 축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그때 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산후풍이 근데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되는 거는 그 사이 몇십 년간에 너무 그러니까요.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때문이다 딱 이렇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은 하룻밤 자고 다음날 퇴원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여성 전문 병원, 출산 전문 병원에서 출산하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늑하고 그 전문 인력들이 상주에 있고 소아과에 대한 케어도 잘 되고 저도 그런 데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나으세요 거기서.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여성 전문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출산하는 산모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